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송인호입니다. 10월은 축제의 계절이죠. 전라북도 지역 곳곳에서도 축제의 물결입니다. 이달 들어 전북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는 최근 막을 내린 김제 지평선 축제와 고창 모양성제를 비롯해서 무려 17개에 달합니다. 지방자치 이후에 지역 축제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는 2천여 개가 넘는 축제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축제도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홍수를 이루고 있는 축제공화국에서 전라북도의 축제들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건식 김제시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문윤걸 예원대학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혜경 전라북도 인터넷 뉴스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문두현 지역 관광 마케팅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역 축제는 지역 문화의 꽃으로 불리죠. 축제가 가진 순기능을 강조하는 말인데요. 먼저 패널 여러분들이 지역 축제가 갖는 의의와 의미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간단히 의견 듣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식 시장님. 예, 지역 축제는 지역의 여러 가지 역사성 그리고 문화성, 전통 이런 것들이 이제 소재가 돼서 지역별로 특색 있는 축제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이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어찌 보면 신바람 나는 또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제를 자꾸 육성을 해서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이런 축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와 경제 효과를 동시에 거둬야 된다는 평가를 하시는 거고요. 자, 문인결 교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 축제는 이제 어떤 지역 주민들이 한 지역에 이제 오래 거주해서 살다 보면 그 지역의 어떤 물리적이든 자연적이든 이런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은 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역 축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그 지역의 문화에 기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전통적 의미에서 축제란 공동체가 가지는 문화적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일 거고요. 또 그래서 지역 문화의 꽃이라고 불려도 과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 그 지역에서 축제들이 많아지면서 축제에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축제에서 어떤 그 의미나 효과 또 기능을 우선시할 것이냐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논란이 심한 건 사실입니다. 매우 다양해지고 네,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이혜경 기자요. 네.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북도에는 김제 지평선 축제를 비롯해 20여 개 축제가 매달 열리고 있는데요. 전라북도 도민들은 물론 외지분들 역시 이런 축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주 국제영화제와 전주 세계소리축제, 국제발효식품 엑스포는 그 타이틀에 걸맞게 전라북도를 벗어나서 해외 인사들까지 초청되는 행사인데요. 그만큼 외지인들의 관심이 높아서 그 축제 현장 일대, 유명 관광지나 음식점 등은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것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축제 정보를 습득하고 어르신들은 지인들의 추천으로 축제 현장을 찾았다는 의견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네, 문두현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축제는 그 지역과 또 지역민들에게 어떤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계기,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축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축제들은 어떤 그 일탈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뭔가 좀 갇혀있던 그런 걸 풀어주기도 하고요. 최근에 지역의 어떤 마케팅의 어떤 자원으로서 활용이 돼서 좀 어려운 그런 지역들을 좀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는 그런 축제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문 교수님. 네. 축제도 소재나 주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를 분류할 수 있을 텐데 전북 지역 축제들의 특징을 찾는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우선 축제를 분류하는 방식은 워낙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기능적인 측면으로만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전통형 축제가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기능적인 요구들 때문에 만들어지는 현대적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 축제는 대부분 이제 향토 축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고 또 아주 이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지역 주민들의 어떤 공동체적인 정체성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이제 주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근데 현대적 축제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현대적 축제들은 지역사회에서 특별한 요구 때문에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를테면 판촉 활동으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지역 마케팅 활동으로 만들어지거나 그래서 이제 이런 축제들은 그 지역 주민이 주 대상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아서 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지역의 이벤트를 해보겠다는 그런 축제들입니다. 전라북도는 이제 이 두 가지 축제가 다 있죠. 그래서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그 공동체성에 기반하고 있는 축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한 199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축제들은 그 지역 사회에 특별한 요구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건 현대적인 이벤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네. 자, 이 시장님. 김제 지평선 축제는 대표적인 전통문화 축제이고 농경문화를 주제로 한 축제인데 자, 지평선 축제를 하심으로써 김제시가 얻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주민들이 이제 축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늘 참여를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거기에 이제 쌍용놀이라든지 풍년을 기원하는 이제 입석 줄다리기라든지 또 횃불 퍼레이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대표적인 건데 이런데 주민들이 이제 모두 참여를 하니까 또 관광객들이 참여를 해서 대동 축제를 만들게 되니까 이런 데서 얻어지는 그 만족감 뭐 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 공동체 의식. 예,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 우리 공동 브랜드인 지평선이라고는 이 공동 브랜드를 축제를 통해서 이제 아주 홍보를 크게 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을 비롯한 지평선 브랜드의 상품적 가치를 높이고 많이 판매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 우리 축제다, 지평선 축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때때로 자치단체가 축제 유치에 거의 사활을 걸고 있다는 느낌들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갈등이 많이 빚는데 그 진주 남강 축제와 서울 등축제가 아주 몇 년 동안 갈등을 빚었고요. 남원에서는 그 춘향제가 열리고 있는데 경남 봉화에서는 올해부터 이몽룡 문화제를 하겠다라고 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진주 등에서 벌이는 논계 축제도 놓고 갈등이 빚고 있는데요. 자, 이건 시장님. 자, 어떻게 보면 백기기죠. 축제 백기기인데 자치단체가 왜 이렇게까지 사활을 걸고 축제에 매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전국에 자기 지방을 홍보하는, 알리는 측면에서 이 축제가 어찌 보면 제일 좋은 방안 중에 하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걸 통해서 지역에 도움을 얻게 되기 때문에, 좀 잘 된다 하는 축제를 좀 모방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지향을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걸 좀 개발을 하는 창의적인 좀 그런 생각들을 해서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뭐 백기가 주다라는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문대현 소장님. 예. 전라북도에서도 축제 굉장히 많죠? 예. 자, 그런데 전국 어디에도 없는 전라북도의 유일한 축제, 베낄 수 없는 축제,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전라북도 축제를 보면 아까 문화축제하고요, 또 이제 음식, 또 특산부 축제 거의 그 양쪽으로 양분되어 있는데요. 오늘 나와 계시는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김제 지평선 축제가 정말 모방할 수 없는 여름 지평선이 다른 지역에도 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런 그 지평선이라는 어떤 브랜드, 지역의 브랜드, 그다음에 자꾸 잊혀져가는 그 농경문화에 대한 향수, 또 새로운, 이게 자꾸 업그레이드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좀 더 제 생각에는 그 지역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또 더 많은 김제 시민들이 더 참여하고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이건 10월 달에 하는 건데요. 사실은 그 추석이니까는요. 축제가 5월 달, 10월 달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다른 때에도, 모내기를 할 때에도 농경문화가 있고요. 과정에 농경문화이기 때문에 그 세미 형식의 그런 축제들을 좀 이렇게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좀 한다고 한다면은 정말 더 연중 계속 이어지는 그런 더 재밌는 그런 그 확실한 그런 그 브랜드 가치 가지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전 역시 일단 지평 축제 선호합니다. 네, 좀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벽골제에 이제 그 논이 한 서너 필지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거기서 이제 모내기 행사를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 축제에 와서는 또 벼베기를 해서 그걸 또 타작을 하고 훑고 해서 그걸 이제 도정을 해서 떡도 만들고 밥도 해 먹고 뭐 그렇게 해서
실제 음식을 만드는 것까지 이제 실습을 하니까 전 과정에 대한 것을 다 하게 되니까 외국인들도 좋아하고 또 어린이들 특히 도시 지역에서 온 어린이들 좋아하고 또 이 기성세대 어른들은 옛날에 그 농경 문화에 대한 그 향수를 또 네. 불러일으키는 좋은 추억도 만들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많이들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혜경 기자는 주로 축제 소식을 담당하고 있죠. 네. 축제 현장도 많이 다니실 텐데. 네네. 자, 전라북도 축제에 대한 외지인들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막을 내린 김제 지평선 축제와 와일드푸드 축제 역시 전라북도 도민들은 물론 타지 사람들에게 더 유명한 축제인데요. 축제 현장에 수많은 인파와 수시로 드나드는 셔틀버스 그리고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것들이 이를 증명해 줬는데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취재 현장에서 만난 타지 사람들 중에 그 젊은 분들은 거의 인터넷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서 사전 정보를 많이 취득하는 편이고요. 어르신들은 지인들의 소개로 축제 현장을 다시 찾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습니다. 좋은 추억을 남긴 축제에 다시 찾는 건 인지상정이니까요. 그리고 특히나 전라북도에 오면 푸짐한 음식과 사람 사는 정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들이 쉽게 볼 수 있었고요. 가족 연인과 함께 다양한 농경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서 좋다는 정읍 김제 지평선 축제와 동심으로 빠질 수 있어서 즐겁다는 와일드푸드 축제, 그리고 정읍 구절초 축제 등을 높이 평가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좋은 추억이 많았다면서 올해 축제 현장을 또 찾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전반적인 반응은 긍정적이다라고 네네.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자,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난립하는 축제, 문제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보면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아 3일 이상 개최하는 축제가 전국적으로 555개입니다. 전북 지역만 해도 39개고요. 자, 그만큼 축제가 양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질적으로는 어떤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축제와 관련된 비판적인 목소리들 여러 가지 많죠. 우리 문 교수께서 한번 짚어주실까요? 우선 워낙 많은 이제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크게 이제 분류를 해보자면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축제의 정체성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그 축제의 효과에 관한 이제 비판이고요. 세 번째 문제는 이제 그 운영상의 이제 문제, 이렇게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는데, 정체성 문제는 이제 워낙 그 전국적으로 축제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과연 이 축제가 다른 축제들과 어느 정도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차별성이 그 지역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느냐 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많은 이제 비판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문제인 그 축제 효과 문제는 과연 이 축제를 통해서 지역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느냐 하는 주로 경제성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 축제 효과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운영상의 문제인데, 축제에 이제 아무래도 많은 이제 관람객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뭐 주차장 문제라든지 또는 그 일반적인 이제 음식 위생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그 뭐 숙박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문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이제 운영상의 문제들, 이렇게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이 축제의 그 평가를 하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평가 틀이 뭐 몇 가지 없다는 거예요. 겨우 한두 가지 가지고 이제 모든 축제들을 재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축제를 비판하고 평가하는 그 목소리가 그 축제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하고 하는지, 이제 여기에 또 이제 또 많은 또 다른 비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참 복잡합니다, 지금. 네. 자, 관련해서 문 소장께서도 어떤 점들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뭐 많이 해주셨는데요. 과연 이제 질적인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양적인 팽창이 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자체가 생기면서부터 경쟁구도가 가도가 됐고요. 또 그 어떤 지역 맞기 전에 축제가 또 아주 뭐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하니까는 또 지역에서 뭐 너도나도 축제를 하겠다고 하고요. 근데 사실 축제가 365일 동안 계속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인위적이고 퍼주기 논란, 예를 들면 정치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이 아니고요. 정말 주민들이 그 참여할 수 있는 것들. 그런데 이제 이 축제가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지역민들의 그 다양한 이해관계 때문에 또 그 축제가 만들어지거든요. 뭐 지역 발전은 명분을 가지고 해서 면 단위가 됐건, 뭐 예를 들면 좁은 단위에 자꾸 이런 지역에서, 아니면 어떤 그 지역의 특산품이라든가 그 명품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일부 단체에서 또 얘기를 한다거나, 이거 수용 안 할 수가 없죠. 또 선출직이신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지 않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축제가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의미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아까 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평가 자체도
이 혼재된 쪽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는 특정적인 어떤 특색 있는 그런 축제들이 지속 발전적으로 발전이 되지 못하고 그냥 자꾸 엉그러지는 막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보고 결국은 축제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관광 축제가 있고 뭐 화합 축제가 있고요. 또 향토 문화 축제, 또 문화 예술 축제, 또 테마, 뭐 특산물 축제 이런 축제의 목적에 분명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축제들 종합 축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모두가 다 좋아하는 축제 아니면 일부 특정인도 좋아할 수 있는 축제 이런 것들이 다양한 그런 축제들이 모아진다고 그게 활성화된다면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라든가 지역의 활성화로 연결이 될 텐데 아마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자꾸 우선 개최하고 보지 않은 그런 양적인 팽창이 그런 문제점들을 불러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이건 시장님. 그 두 분 말씀 들어보셨는데, 자, 축제를 진행하는 주체 입장으로서도 할 말이 계실 것 같아요. 또 이른바 현재 축제를 평가하는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지평선 축제는 이제 금년에 16년 됐습니다. 뭐 짧은 기간에 많이 성장을 했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들도 해주고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8년 연속 최우수 축제가 됐고 그리고 지금 금년 작년 2년 동안 또 뭐 축제 최고봉인 대표 축제 2년 연속 선정되는 뭐 이런 영예도 안고 그랬습니다. 여튼 뭐 이런 것을 이제 우리 시민들이 같이 만들게 되니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뭐 기다리고 있다고 그럴까요? 예, 뭐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뭐, 자원봉사, 안내, 교통정리, 뭐,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분담하듯이 맡아가지고 아주 뭐 즐겁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5일 자꾸 이제 기간을 좀 늘리는 게 어떻겠냐, 문화관광부에서 그런 얘기도 하는데, 5일 동안 열심히 하다 보면 그냥 아주 지칠 정도입니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예, 손님 맞이라는 게 그렇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예, 네. 아까도 말씀 나오셨습니다만 친절해야 되고 음식도 정말 아주 맛있고 위생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또 값도 싸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갖추게 되다 보니까 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죠. 네. 그래서 막 이런 측면들도 이제 막 좋은 축제를 만드는 하나 비결이 하나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이 기자. 네. 그 문두현 소장께서 말씀하신 게 그 축제 중에는 그 큰 대단한 축제, 경제적 효과 축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현재 축제 평가의 툴이 얼마나 지역 경제에 효과가 있느냐를 가지고 뭐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만 딸 수 있잖아요. 그 현재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실질적인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김제 지평선 축제에 다녀왔는데요. 지난해 축제 현장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2시간 넘게 차량 정체를 겪어서 너무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서 올해는 좀 일찍 다녀왔습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로 꼽자면 김제 지평선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인데요. 과연 그에 걸맞는 축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쯤은 뒤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축제 현장에서 있었던 문제 중에서는요. 지난해는 안 그랬는데 올해 처음으로 주차비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좀 적잖이 당황했는데요. 주차 요원이 5,000원 중에서 2,000원은 그 특산물 이용이나 먹거리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했는데요. 그래도 좀 적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3,000원은. 그 성격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정읍 구절초 축제 같은 경우에 성인은 3,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고요. 그중에 2,000원은 특산물 교환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읍 시민은 지금 무료로 입장하고 있고요. 축제 기간에 그 꽃무늬 패션 옷을 입고 입장하면 무료라고 하니까 참 아이디어가 참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기자의 지적에 대해서 우리 민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이 축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를테면 한쪽에서는 이제 축제의 자립화를 요구합니다. 그럼 자립화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수입이 생기지 않으면 자립화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축제가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뭔가 장치를 만듭니다. 그럼 또 한쪽에서는 그건 서비스가 아니지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축제를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 축제를 왜 하는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축제는 크게 네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그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축제들이 있고요. 이제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을 지역에 오게 해야 되니까 어떤 비용을 그분들에게 부담을 시키기보다는 무료로라도 데리고 모시고 와서 우리 지역이 이렇게 좋은 지역입니다 하고 보여드려야죠. 또 한 축제는 경제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축제 자체로 돈을 벌든지 아니면 축제를 이용해서 다른 산업을 팔아서 돈을 벌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요. 또 세 번째는 그 지역의 문화예술이 이제 약해져 가니까 그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축제들이 있죠. 이제 이 대표적인 게 전주 세계 소리축제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약해져가는 어떤 그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재원이 투입되는 축제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들이는 축제가 아니고 투입돼야 되는 걸 이해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입장료 수입이 약하다고 또 이제 지적을 받아요. 그다음 네 번째 축제는 그 어떤 그 지역의 주민들이 화합하고 또 주민들이 이제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재밌게 놀아보자 이런 공동체성 축제거든요. 근데 그건 관광객을 많이 불러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이 이 축제 기간 동안에 그 화목하고 또 지역의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보고 할 것이냐 이런 게 이제 목적이 돼야 되죠. 그러면 어떤 축제, 이 축제를 통해서 무엇을 구현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제 잣대가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이 축제에 저평가의 잣대를 들이대고 그러면 당연히 축제가 실패했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축제를 만들 때도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요. 축제를 평가할 때도 그 목적에 맞는 평가 툴을 만들어서 해줘야죠. 네. 이게 지금 불일치하고 있는 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문 소장님. 예. 자, 조금 전에 우리 문 교수께서 경쟁력과 자생력을 위해서는 입장료 받는 것도 필요하다. 그 개념을 명확히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그 셔틀버스,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신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 경쟁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네. 자, 돈을 받으면 아까 이 기자께서 얘기한 것처럼 불만은 있죠.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또 불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서로 동전의 양면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유무료화는요, 사실은 축제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까 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돈을 들여서 모시고 와야 될 그런 축제라고 하면 당연히 무료화되게 되겠죠. 근데 본인들이 즐긴다고 하는데 돈을 들이지 않고 사실 퍼주기 논란이 심해진 것들이 축제가 경제적인 논리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 그런 문제거든요. 다 퍼주겠다. 알리는 데 중점을 주겠다. 그런데 실제로 후광효까지 누릴 수도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더 중요한 것들은 그 축제 본질적인 것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맞춰서 아까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아니면 투입되는 예산의 문제들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뭔가 좀 나와야 되는데 경쟁이라는 어떤 지자체 간의 축제 간의 경쟁이라는 차원에서 너무 그렇게 퍼주는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는가. 네. 김제 집평선 축제도 약간 이번엔 무료화했지만은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방법들이 좀 더 좀 바꿀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시장님. 돈 주고 가는 축제가 과연 가장 성공적인 축제인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제 순천의 정원축제, 거기는 지금 입장료를 지금도 받습니다. 축제 기간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160억을 지금 올렸다든가 아주 성공적인 대표적인 축제가 되는데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축제를 지금 4가지로 좀 구분을 합니다. 대표 축제 2개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 최우수 축제 8군데, 우수 축제 10군데, 그다음에 유망 축제라고 그래서 또 20개를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정부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대표 축제가 5억씩입니다. 5억을 주고, 그다음에 최우수 축제 2억 5천, 우수 축제가 1억 3천, 그 유망 축제가 이제 8,900 이렇게 지금 주고 있는데 정부 방침도 지금 이젠 지역 축제가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이걸 계속하는 이걸 자꾸 지향을 해 나갑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축제를 하면서 우리 이제 지평선 축제가 금년에 처음으로 이제 주차비를 좀 받았습니다. 그건 이제 목적이 이제 경제적인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이 도로를 지금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늘렸는데도 항상 정체입니다. 이걸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차장도 엄청 늘려놨는데 또 거기에
아주 혼잡스럽고 그래서 이제 금년에 셔틀버스를 좀 훨씬 많이 늘려가지고 이 시내권에서 이 셔틀버스를 바꿔 타고 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료로 해 주는데도 부득부득 자가용을 몰고 가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뭐 할 수 없이 우리가 이제 한 3,000원 정도 주차비를 받는 그 외에 이제 재정 자립도를 이제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짜내고 있습니다. 축제 사랑 카드라고 해서 농협하고 같이 해서 이 카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우선 개설 시에 한 10,000원 적립이 되고 또 한 20,000원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 추가로 10,000원이 또 적립이 돼서 그것이 축제 기금으로 이제 축적이 되는 겁니다. 모아지는. 이런 것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자립하는 입장료까지 이제 받는 것까지도 이제 앞으로는 그것도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예, 아까 우리 그 사회자께서 이제 셔틀버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셔틀버스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습니다. 그 셔틀버스가 이제 우리 보통 축제 현장으로 많은 분들이 편하게 가시게 하기 위해서 셔틀버스들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축제 현장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가시는 건 좋은데요. 그 축제 현장에서 충분한 산업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많은 분들을 모셔서 축제 현장으로 모시고 가는 게 맞죠. 그런데 그 축제 현장에서 많은 산업적 효과를,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거꾸로 축제 현장에 와 계신 많은 관광객들을 지역의 상권으로 모셔가는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축제 현장으로 모셔가기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 김제 지평선 축제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그런 축제라고 한다면 더 이상 많은 관광객을 지평선 축제 현장으로 모셔가기 위해서 막 동원하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도 막 가기도 바쁜데요. 거꾸로 지평선 축제에 와 계신 그 많은 관광객들을 어떻게 지역의 상권으로 모셔갈 거냐 이 계획을 세우시고 거기에 셔틀버스를 배차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으실까. 지평선 축제가 이제 바로 그런 점입니다. 네네. 뭐 지금 모셔가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네네. 교통 체증이라든지 뭐 이런 혼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줄여가기 위한 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이제 상품 시장은 거기 있으니까 네네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축제란 말과 자주 붙어드는 단어가 바로 관광이죠. 자, 그런데 이 축제와 관광을 놓고 서로 다른 이견들이 있습니다. 축제는 반드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서 경제적인 축제가 돼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축제는 축제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꼭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먼저 문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모든 축제가 전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가 돼서도 안 되고요. 또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가 축제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그건 관광객이 만족할 만한 행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광객이 만족할 만한 행사가 꼭 지역 주민이 만족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축제는 아니지만 한옥마을의 경우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경우에 수많은 관광객들은 어느 정도 만족하시지만 한옥마을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은 정말 지금 살기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이 축제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지역 주민의 희생이 요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연 지역 주민들이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런 축제를 원하시고 또 그런 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축제의 방향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지역 주민이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과감하게 관광객은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있고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을 더 만족시켜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연예인들이 불러와서 이제 하는 그 행사를 하는 것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나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그 시골에 있는 이런 군단위 지역에서는 정말 1년 내내 연예인 한 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런 분들을 만나는 걸 1년 내내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연예인 축제가 바람직하지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에서 연예인이 오는 건 조금 이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축제가 어떤 축제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달라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핵심적으로 구현해야 될 다양한 그 목표나 목적들도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축제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모든 축제가 돈을 벌어야 된다. 이건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김 이사님, 김제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또 관광객을 무시할 수는 없고 지역 소득을 또 배관시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우선 관광객들이 좀 많이 와주기를 바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지금 도에서 평가한 걸로는 작년에도 한
100만이 넘은 걸로 알고 이번에는 조금 더 많지 않았냐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우리 김제에 실속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저 아침에 왔다가 저녁 때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리면 별 실속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침 한 3년 전에 열심히 뛰어서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 이 청소년 체험센터를 유치를 했습니다. 한 450명 정도 동시에 그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그곳에 만들어져야 되고 김제 곳곳에 숙박시설 등등이 겹쳐져서 바로 체류형 관광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도에서도 도 단위에서도 도내 관광지들을 좀 연계해서 좀 고루고루 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의 노력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기자. 네. 축제를 즐기는 분들은 축제 소비자, 문화 소비자겠죠. 자, 그렇다면 그 축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축제를 어떻게 해야 찾아가게 되는지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축제 현장을 찾는 소비자들은 대부분 그 무엇보다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삼박자를 좀 우선순위로 두는데요. 각 명칭에 맞는 축제의 정체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9월에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다녀왔는데요. 그 한우값이 좀 많이 비싸서 좀 적잖이 당황했는데요. 일부 지역 상인들이 그 축제 현장보다는 그 밖에서 사는 게 좀 더 저렴하다고 얘기해서 조금 놀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을에서 여는 축제들을 살펴보면 뭐 익산에서 여는 억새축제, 뭐 산수유 축제라든가 그리고 꽃잔디 축제 등도 시도는 좋은데 좀 화장실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던가 문화 콘텐츠가 부족하다든가 자칫 마을 잔치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고 체계적인 기획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홍보 하나는 정말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제 시작 몇 달 전부터 여기저기 플랜카드가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 체험장을 가는 곳곳에도 홍보 문구를 친절하게 붙여놔서 가기가 참 쉬웠는데요. 제 주변 분들 역시 아이 손 붙잡고 와일드푸드 축제는 꼭 가는 마니아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평선 축제 역시 대한민국 대표 축제라고 평가되기 때문에 축제장을 많이 찾는 편인데요. 다양한 볼거리가 많아서 그리고 농경 문화 체험이 많아서 많이 보고 즐기고 이게 안성맞춤입니다. 그 항상 수많은 또 인파가 많기 때문에 그 인기를 실감하긴 하지만 조금 더 아쉬운 점이 하나 더 있었다면 그 ATM 기기가 입구에만 있어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은 안에서 체험을 하는데 보통 비용이 4~5천 원 넘거든요. 그리고 젊은 분들이 좀 현금을 안 가지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 그 상인분들이 그 돈을 안 가져왔냐고 말해서 조금 당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모유수유실 같은 거를 좀 쉽게 찾아볼 수 없어서 조금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네, 문 소장님. 예. 이 기자가 하나씩 짚어서 구체적인 사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자, 소비자 입장으로서의 매력적인 축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제 축제의 매력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주민이 기다리고요. 또 방문자가 기다리는 축제. 또 어떤 그 적극적인 참여죠. 축제는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극적인 참여, 구경꾼만 양산되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민과 방문객들이 같이 뭔가 그 일탈을 향해서 뭔가 좀 벗어제끼는 그런 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외국의 그 요새 유명한 뭐 최근에 그 이색 축제라고도 하지만은요. 외국에 최근에 그 유행하고 있는 축제를 보면 소재도 간단하고요. 또 그게 거의 뭐 그 광란에 이를 정도의 어떤 이게 평소에 해보지 못한 그런 일탈 행위들이 축제라고 보거든요, 사실은요. 예를 들면은 뭐 물의 축제는 태국의 송크란 축제라든가 아니면 그 인도의 홀리 축제, 그 염료 하나만 가지고서도 신분 계급이 없이 같이 즐기거든요. 뭐 이러한 축제들이 결국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도 수입을 해서 지금 현재 뭐 그 신촌에서 대학생 중심으로 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그 뭐랄까 그 지역 주민이나 방문객들이 정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축제들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방문자들이 좀 이 축제를 좀 독특한 경험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짜릿함, 즐거움, 이런 것들이 가장 매력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축제를 기다린다는 거 사실은 글쎄요. 저도 축제를 많이 다니긴 하지만요. 기다리는 축제가 선뜻 머리에 떠오르지 않거든요. 아직은 우리 축제가
좀 아직은 좀 문제가 있다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도 1년 동안 기다려주고 내가 1년 동안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런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제가 왜 매력적이냐면 우리가 그 1년 365일 동안 늘 비슷한 삶을 사는데요. 새로운 걸 해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축제라고 하는 게. 그래서 가장 매력적인 축제일수록 보면 평상시 일상생활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어떤 조금 이게 금기시돼서 못했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축제의 현장이기 때문에 축제의 가장 큰 매력은 새로운 경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아마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축제 소요 예산이 세금으로 나가는데 자치단체 예산으로 나가는 거죠. 뭐 구체적인 행사를 짚어서 안 되겠습니다만 남원의 재정 자립도가 8.2%로 전국 시단위가 지금 최하위인데 춘향제만 8억 원의 군비를 쓰고 있어요. 이 정도면 막대한 재정 부담이 들 텐데, 자, 이건희 시장님, 김제시 재정도 아주 좋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이기도 해서 그런데 이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부담이 전혀 안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우리도 금년에 한 18억 정도 이렇게 지금 들어갔는데 그 중에 이제 국비 지원이 5억, 그다음에 도비 지원이 1억 2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전체 비용 예산의 한 33%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우리 경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기에 이 상점들이 쭉 와서 이제 부스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좀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뭐 손해보는 뭐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이득을 남기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서 봤고 아까 이제 주차료도 이번에 한 9,900 정도 한 1억 원 가까이 이제 주차에서 소득을 올렸어요. 그 이후에 이제 좀 소득을 좀 올립니다. 그래서 재정이 투입 비용 대신에 주민들이 얻는 소득이 더 많기 때문에 뭐 지속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에서 평가한 걸로 보면은 이제 현장에서 우리 현금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이 한 33억 정도. 그리고 이제 간접적인 그러니까 직접적인 것 간접적인 효과는 한 1,400억 이상으로 이렇게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금년에 좀 더 올라갈 걸로 보는데 김제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이제 주는 혜택은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은 그걸 참고서 해야 되는 축제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자, 문 교수님, 지평선 축제는 그나마 성공한 축제로 꼽히고 있죠. 네. 근데 다른 지역의 축제를 다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자,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무리해서 이렇게 축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지적들이 있어요.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지적입니다. 근데 이걸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다 이게 축제도 이 생물과 같아서 다 케이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이제 어렵겠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과연 축제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가 나는지 정말 철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석 툴이 사실은 지금 완벽하지를 못하거든요. 학계에서도 이제 많이 그 경제적 효과도 분석하고 여러 가지 그 효과들을 분석하지만 사실 그 분석 틀 자체가 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학계에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지역 주민들께서 이 축제가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한 축제인지 그리고 이 축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지를 그 주민들 스스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고요. 그 두 번째는 대개 이제 축제를 지역에서 하는 이유가 축제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지역 활성화 정책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요. 축제가 제일 쉬워요, 아이디어 내기가.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축제 하나 베끼면 되거든요. 이 타이틀만 바꿔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축제를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때문에 축제를 하게 된다면 이제 이런 축제들은 이제 없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그 다른 적절한 아이디어를 내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래서 축제를 왜 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조금 더 면밀하게 정말 검토를 해보셔야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이혜경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축제 현장에 가면 주로 좀 먹거리에 많이 투자하는 편인데요.
지역 축제는 아니지만 지난 주말엔 그 충남 보령 무창포 대야 전어 축제에 다녀왔는데요. 그곳에서 대야구이를 먹고 건어물 등을 구입하는데 보통 한 10만 원 정도를 구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축제는 거의 먹거리 위주다 보니까 볼거리는 거의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최근 다녀온 우리 지역 그 김제 지평선 축제에서는 주차비 포함해서 저녁 먹고 이렇게 주전부리 등을 구입하는데 한 4, 5만 원 정도를 구입했고요. 첫날 찾아서인지 축제는 조금 체험을 할 수 없는 게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김제 쌀과 관련된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해서 저도 이렇게 쉽게 특산물을 구입하는 게 조금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와일드 푸드 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 로컬 푸드하고 연결되기도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물건을 구입해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아쉬운 점으로 남았고요. 무엇보다도 축제 현장에서는 주로 이제 볼거리는 기본이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먹거리가 우선인데요. 그 다음에 체험 그리고 그 각 지역의 특산물을 많이 구입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축제 현장에 가면 그 지역의 대표 먹거리는 꼭 맛보고 오는 편인데요. 먹거리 한 60%, 체험은 한 40% 정도, 그래서 평균 한 6, 7만 원 정도 쓰고 오는 편입니다. 세금으로 지역 살림이 어려워도 이런 축제들이 활성화를 하니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하는 게 더 낫다? 네네. 아까 그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렇게 축제는 저희가 이제 뭐 경험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할 수 있어서 좋기 때문에 뭐 와일드푸드 축제도 그렇고 지평선 축제도 그렇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후연에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대표 축제까지 이제 금년에 이제 3년 연속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좀 글로벌 축제로 이제 나가는, 그래서 제가 한 4년 전부터 세계 축제 협회라든지 세계 그 박람회 협회 이런데 좀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참여를 하고 그곳에서도 와서 같이 세미나를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박람회 같은 것도 농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농기계라든지 이런 박람회로 좀 더 확대해 나가는 이런 것도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역 축제는 지역 사회에서 사회 통합과 경제적 파급 효과 등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시간 관계상 그렇다면 지역 축제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을 해야 될 텐데, 자, 우리 전라북도의 지역 축제가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히 또 의견 들어보고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죠. 문 소장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 이전에 아까 그 재정적인 부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제가 좀 빠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비용 부담이 과연 왜 그 축제에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가, 아마 그 이면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첫째, 축제 소재나 목적이 분명하거나 아니면 그 주민이나 방문객들이 어떤 그 방문객들 차별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면은 결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더욱이 공안지사는 대부분의 축제들이 공안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 며칠 동안을 위해서 엄청난 재원을 투자해서 축제가 끝나면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 그 비용 추가되는, 즉 많은 재정적인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데, 제 경험으로 봐서는 2004년도에 전주 한옥마을 김장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예산 4천만 원이었고요. 무려 9일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광주에 김치 축제가 있었거든요. 그 김치 축제가 난리가 났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작한 그 4천만 원짜리 축제 때문에요. 그런 이유들이 문화를 표방했었고요. 김장이라는. 두 번째는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직접 생산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거의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자가 참여했기 때문에 음식 축제들이 대부분 공안지로 음식을 끌어내는데 그 음식이 과연 올바른 음식이 될까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음식 축제는 일단 그 지역에 따라 틀리겠지만요, 끌어들여서 그 음식점들이 뭔가 새롭게 만들어낸 음식을 소개도 하고 또 음식들도 소개도 하고 다양한 그런 것들이 집집마다 향후에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후광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두 번째는 그 기존의 축제들이 어떤 차별에 대고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돈을 안 쓰면 더 차별화되고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제가 그 전주 하나마을 김장 축제를 통해서 그때 좀 인식을 했거든요. 결국 그 시대적 관심과 그 흐름을 또 우리가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장이라는 김장철이었지만요, 또 그 당시 기생충 김치, 그다음에 멜라닌 파동,
그다음에 그 과잉 생산에 대한 배추의 문제 때문에 아주 전 국민이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걸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슈를 던졌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결국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저희가 부스나 뭐 몽골 텐트 하나 전혀 만들지 않았습니다. 네, 그것도 당해인 연도가 아니라 2년, 3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그 오랜 그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 계획들이 결국 그때그때 벌어지는 그런 현상보다는 뭔가 뚜렷한 목적과 뚜렷한 그런 그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비용 절감은 그 상당 부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네, 말씀으로 맞습니다. 하고요. 자, 시간 관계상 마무리 말씀으로 가름을 해서 듣겠습니다. 지역 축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 교수님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그 지역 축제는 좀 가혹해요. 가혹할 만한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또 가혹할 만큼 너무나 많은 걸 요구합니다. 사실 자치단체도 해결하지 못하는 관광 문제도 지역 축제 보고 해결하라고 그러죠. 문화예술 발전도 지역 축제 보고 해결하라고 그러죠. 지역의 이미지도 지역 축제 보고 해결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역 축제가 너무 과도하게 지금 주문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축제에 대한 성격과 기능을 명확하게 한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곳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줘야 지역 축제가 다른 지역 축제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정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축제를 조금 더 몸집을 가볍게 만들어 주시고 효과도 분명하게 한두 가지 효과로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아마 그 많은 이제 지금은 축제에 대한 전문적 역량이 지역에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건 시장께서도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축제장이 바로 사적 111호 벽골제입니다. 농경 문화의 아주 발상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특성을 살려서 이제 저희가 축제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 벽골제가 사실은 일제강점기에 좀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수지도 없습니다. 1700년 오랜 세월 동안에 다 농경지로 변해버리고 주택지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한 18,000평 정도의 저수지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놀이도 하고 하는 이런 게 금년에 이제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했는데 이 벽골제 제방을 우선 발굴 복원을 해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굴을 해보니까 아주 희한한 그런 것들이 그 오랜 옛날에 어떻게 그런 지혜가 있었을까 하는 것들이 참 놀라울 역사학자들이 놀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앞으로 같이 합해서 축제장으로 만들고 또 이 박람회장으로 만드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그런 세계 축제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포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평선 축제를 축제장으로 만들고 박람회장으로 만들겠다는 한 발 더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혜경 기자님. 네, 그 소비자의 그 지갑을 열 수 있는 그 이색적인 체험이나 또는 무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축제마다 정체성을 잃지 않고 또 초심을 잃지 않고 그 축제의 포인트를 살려서 집중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라북도에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있듯이 앞으로도 각 지역의 차별화된 축제가 발전되어서 대한민국 그리고 더 나가서 세계를 대표하는 축제들이 더욱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네, 문대현 소장님의 마무리 발언을 제가 빼먹었나요?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제는 역시 그 마케팅이고요. 또 마케팅은 인식의 싸움입니다. 변하지 않으면서도 새롭게 다르게 인식해달라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축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열린 자세를 가지고 지역 축제의 기득층의 어떤 그 단절, 그다음에 또 의례적이고 그 연례적인 축제에서 벗어나서 뭐 획기적인 변화기를 좀 만들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별화되고 그 지속 가능하고요. 또 생산형 축제를 위해서는 그 자원의 재발견, 그다음에 또 그 지역의 장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들을 시대적 트렌드로 그 변화를 시켜서 기존의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 그 사람을 길러내는 지역 축제 역시 사람의 경쟁리라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빼먹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표 축제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찾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 관광객들 많이 오셔서 오늘의 이제 대표 축제 지평선 축제를 만들어 주신 데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개성 있게 놀고 개성 있게 발전해보자. 지역 축제가 지향하는 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그동안 수적으로 계속 팽창해온 지역 축제는 이제 질적인 성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즐기고 있는 축제가 10년 후, 100년 후에도 사랑받을 수 있으려면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빼야 할지 생각한다면 고민의 답은 단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